네. 다음 주요 포인트인데요. 예, PPT를 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내용 없습니다. 누구죠? 크게 얘기하세요. 예. 이런 거죠. 예. 카라 안무에서 요즘 나온 스타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안무에서 포인트가 있죠. 카라의 포인트는 뭘까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째, 개인정보 책임자. 모든 회사는 개인정보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뭐냐? 공공기관, 아까 앞에 공공기관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의 경우엔 각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보통 한 3, 4급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첫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사장님 하시면 좋죠. 예.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예를 들면 인사팀장님, 아니면 뭐 이사님, 임원진급.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나는 아니겠구나. 예외조항 있죠. 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대체 누굴까요? 소양이 있는 사람. 예. 예, 사장님이 너는 소양이 있어 하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죠? 예, 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구나. 네가 책임자를 해라. 하면 하셔야 돼요. 네. 역할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뭐 시행하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비슷해요. 자격은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예.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와 달리 취급자는 책임자의 명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책임자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의하면. 제가 사실 저쪽으로 가서 좀 저분들 보고 싶은데 이거 좀 족쇄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못 가니까 좀 양해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의 관리입니다. 접근 권한. 예.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차등 부여해야 된다. 뭐, 이 얘기인데요. 뭐, 권한 분리하는 얘기죠? 권한 관리하는 얘기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접근 권한 분리하라는 얘기고요. 둘째는 이제 또 비밀번호 관리가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된다. 안전한 비밀번호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렇죠. 10자리 이상, 영문, 대소문자 및 숫자 포함한다. 6개월마다 변경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규칙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즈 정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하고 있는 뭐, OS에 관한 정책이나 DB에 관한 정책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떠들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일부러 들으면 안 돼. 문제 하나 낼게요. 또 제가 좀 썰렁한 편이라서. 자, 타이타닉 9번 보트에 몇 명 탈 수 있나요?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제가 좀 멀거든요? 나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안 나오시면 다른 분 드릴 거예요. 예. 잘 들리시는 분은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원래. 하여튼. 예. 한 분들 더 하려고 했는데 맞을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쉬어가는 코너 괜찮죠? 예. 남자분들만 대답하시네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이고요. IP 주소 등을 제한해야 된다. IP 주소 등을 분석해야 된다. 거의 포인트는 IP라는 거죠. IP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저는 IP가 뭔지 모르겠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IP예요. IP 쪽 접근 통제 시스템을 했을 때 IP로 막아야 되고 IP 주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혹시 내부망 VPN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VPN 같은 경우는 한쪽 망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IP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우팅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IP가 하나만 나와요. 걔는 분석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넘어왔을 때 다른 이게 어느 그 정보다 IP가 어느 정보다라는 거를 기록을 따로 하시면 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어느 IP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DHCP나 이런 거 쓰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 암호화해야 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 고유식별번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지명번호, 여권번호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비밀번호는 뭔지 아실 거고 바이오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항문인식. 네. 실제로 바이오 정보에는 항문인식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재미없나 봅니다, 역시. 네, 비밀번호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구화되지 않도록 일방향으로 해야 된다. 해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터넷 구간, DNG에 고유 식별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 이를 암호해야 된다. 이제 외부에 나와 있는 구간은 암호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NZ라고 하는데 미국식은 DNZ라고 하죠. 네, 죄송합니다. 내부망에 고유 식별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암호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해서 시행 가능하다. 내부망이라는 건 프라이빗 존을 얘기하죠. 프라이빗 존에 하실 때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 기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위험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린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분석을 해야지. 분석이 더 힘듭니다.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을 해야 된다.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공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시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시드하고 아리아가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데스 시리즈나 아니면은 AES 시리즈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기능별 DB 보안 설정 관리라는 것인데요. 패스워드 관리 어떻게 해라, 개념 관리 어떻게 해라, 권한 관리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있는데, 이 문서는 2007년 1월에 발표한 인터넷 증언 자료에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DB 암호화 관리 안내서. 예, 제가 말씀드리죠. 개인정보 DB 암호화 관리 안내서라는 자료에 있습니다. 예, 두 번씩 얘기하는 거는 PT 자료에 안 나가요. 이 내용. 예, 오신 분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오신 분들만 저를 기억하겠죠? 예. 안 먹히네요. 예. 그 다음에 접속 기록, 위조와 변조를 방지해야 된다.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실 수 있어요. 필수 항목, 개인 정보 취급자 식별 정보 있고,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나오죠? 수행 업무, 뭘 했느냐. 요거는 양식은 알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대신 이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접속 기록이 위조나 변조, 도난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는 법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단, 이걸 어떻게 우리 보관하고 있다라고 문서를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증빙을 남기시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거를 보관했어요. 이렇게 말로 하시면 안 먹힙니다.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백신이 대표적이죠? 백신 등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제 백신을 설치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특별하게. 다만 있는 거는 경보 발령 시 또는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발생 시 수행하라. 근데 이거에는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보안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언제 한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으시면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여기 또 SQL 서버 쓰시는 분들이니까 SQL 서버에 백신 설치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보통 설치를 안 하는 걸 좀 권고하는 편이고요. 굳이 설치를 하시려면 좀 몇 가지 폴더 좀 제외하고 성능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 안 했다고 그 SQL 서버 백신 설치하고 안 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